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갑자기 이유 없이 손이 저릿저릿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환절기에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환절기 손저림 현상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흡연, 고혈압, 당뇨 같은 생활 습관병들이 이 손저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귀찮고 때로는 무서운 손저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손저림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출발! 우리가 흔히 겪는 손저림,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잠깐 피가 안 통했겠거니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어가기 일쑤죠. 하지만 이 손저림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가 심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손저림을 더 자주 느끼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답니다. 손저림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끔 나타나는 일시적인 손저림도 있지만 어떤 손저림은 특정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목 디스크처럼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손저림은 바로 전신적인 건강 문제, 즉 혈액순환과 대사질환과 관련된 손저림입니다. 이 손저림이라는 녀석, 단순히 손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이 녀석의 배후에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림자들 바로 흡연, 고혈압, 그리고 당뇨입니다. 네? 손저림이랑 담배, 혈압, 혈당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이니까요. 먼저 흡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담배 한 개비의 유혹 아시죠? 스트레스 해소에 잠시의 휴식에 흡연자들은 담배가 주는 순간적인 만족감 때문에 쉽사리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흡연은 우리 몸, 특히 혈관에게는 그야말로 독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많은 유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며 혈액의 점성을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신경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국 손이 저릿저릿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저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손발 저림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신경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당뇨병 환자분들, 이건 거의 불난집에 휘발유 붓기와 같습니다. 당뇨병 자체로도 동맥경화증 발생 위험이 34배나 증가하는데 여기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그 위험은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흡연은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내혈관 합병증은 물론 당뇨병서, 망막증, 신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까지 크게 높입니다. 그러니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중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연 시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흡연 욕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물 마시기, 심호흡, 산책, 스트레칭, 취미 활동, 양치질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낡은 고무호스가 점점 굳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혈관이 손상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손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손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병과 함께 있을 때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고혈압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당뇨병은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이 두 질환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혈관을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미세혈관 손상에 큰 영향을 미쳐 손저림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므로 평소 혈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죠. 높은 혈당은 온몸의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손발 말초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손저림, 발저림 같은 신경병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데 이는 손저림뿐만 아니라 화끈거리는 느낌, 통증, 감각 저하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작은 상처에도 쉽게 감염되고 궤양이 생길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이 모두 혈관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악의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마치 끈끈하게 엮인 삼형제처럼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며 당뇨병이 있으면 고지혈증 위험이 증가하는 식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경 손상을 유발하여 손저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서운 손저림과 그 배후의 질병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금연은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금연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신경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 손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단 증상이 걱정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금연은 의지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싸움일 수 있지만 다양한 보조수단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심호흡 크게 하기,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 움직여주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기, 양치질, 자주 하기 등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건소의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이제 그만. 우리의 식탁을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살코기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채워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고혈압 예방에 아주 중요하며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맛있는 건강식 충분히 가능합니다. 레시피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건강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5회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당을 소비하며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건강검진의 생활화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질환 검진에 비해 접근성도 높은 편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예방과 치료의 시작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흡연 등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올리고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나쁜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대화, 충분한 수면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비수급자보다 흡연율이 높고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정보 접근성, 건강한 식단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금연 정책,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흡연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부 금연 정책이 더욱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환절기 손저림 현상과 흡연, 고혈압, 당뇨병의 숨겨진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예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손저림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손저림 없는 개운하고 상쾌한 하루하루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꾸준한 관리와 관심만이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